일론 머스크, 테슬라 FSD 경쟁자? 6년은 더 걸릴 듯 엔비디아 신기술 앞에서 여유 부린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소식 들고 왔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테슬라 FSD 아시죠? 완전 자율주행 기술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완전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을 발표했거든요. 이름하여 알파마요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또 인공지능 기술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테슬라 끝났네, FSD 이제 경쟁 못하겠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진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섰어요. X에다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건데, 이게 진짜 흥미로워요. 일단 시간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기사가 2026년 1월 6일에 나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7시간 전 얘기거든요. 완전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엔비디아가 발표한 알파마요 시스템,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FSD랑 접근 방식이 거의 똑같은 거죠. 테슬라도 AI 쓰고 엔비디아도 AI 쓰고, 그래서 테슬라 팬들이나 커뮤니티 사람들이 완전 궁금해한 거예요. 대체 머스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를 발표하자마자 테슬라 커뮤니티 멤버들이 X에 달려들었어요. 머스크한테 직접 물어본 거죠. 이거 FSD 경쟁자 아니에요?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쏟아낸 건데, 사실 이런 반응 나올만 하잖아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어디예요?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회사지만 지금은 AI 칩 분야에서 완전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전 세계 AI 개발하는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 칩 쓰는 수준이에요. 그런 회사가 자율주행에 뛰어들었다? 그것도 AI 방식으로?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이거 진짜 경쟁 시작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머스크의 답변이 진짜 재밌어요. 일단 인정은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알파마요가 하는 거 우리 테슬라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인정한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엔비디아가 성공하길 바란다고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머스크가 예측하길 얘네들도 곧 알게 될 거예요. 99%까지 가는 건 쉬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지옥이라는 걸요. 롱테일 분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롱테일 분포가 뭔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개발할 때 일반적인 상황들은 데이터만 충분하면 금방 학습돼요. 맑은 날씨에 잘 포장된 도로 달리기, 신호등 보고 멈추기, 차선 따라가기, 이런 건 AI가 금방 배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예외 상황들이거든요. 갑자기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다거나, 공사 중이라 차선이 이상하게 그어져 있다거나, 비 오는 밤에 가로등도 없는 곳을 달려야 한다거나, 이런 희귀한 케이스들이요. 이게 바로 롱테일이에요. 발생 빈도는 낮은데 경우의 수는 무한대에 가까운 거죠. 머스크가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99%는 쉽게 가는데 나머지 1%가 진짜 어렵다는 거.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머스크가 또 다른 포스트에 답글을 달았거든요.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오래 활동한 멤버가 알파마요가 나왔다고 해서 FSD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글을 올렸는데, 머스크가 거기에 동의하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실제로 FSD가 어느 정도 작동하는 수준에서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한 수준까지 가는 데만 몇 년 걸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것과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나와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요, 카메라랑 AI 컴퓨터를 대규모로 자기네 차에 넣기 시작하는 게 그로부터 또 몇 년 뒤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레거시 자동차 회사라는 게 뭐냐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현대,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이런 회사들이요. 이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차에 적용하는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 특성상 차를 새로 디자인하고 생산 라인 구축하고 안전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머스크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이게 테슬라한테 경쟁 압박으로 작용하는 건 한 5년에서 6년 뒤쯤일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X에 직접 답글로 남긴 건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머스크가 굉장히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게 허세가 아니라는 게 테슬라가 FSD 개발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처음에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었거든요. 그게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시내 주행까지 가능한 수준이 됐고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운전자가 계속 주시해야 하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하죠. 근데 그 발전 과정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달리는 테슬라 차량들이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거든요. 엔비디아 알파마이어 시스템도 분명히 AI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접근 방식이 테슬라랑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이미 수백만 대의 차가 실제 도로에서 달리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테슬라는 이미 몇 년째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격차예요. 그리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다 같은 문제에 부딪혀요. 웨이모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구글이 만든 자율주행 회사인데 얘네도 엄청 오래 개발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특정 지역에서만, 그것도 완전히 매핑된 도로에서만 운행해요. 왜냐하면 예외 상황 처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크루즈라는 회사도 있어요. GM이 만든 자율주행 회사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하다가 사고 나고 규제 문제로 서비스 중단했어요. 자율주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죠. 머스크가 자신있게 5년에서 6년, 어쩌면 그 이상 걸릴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술적으로 99%까지 가는 건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그 99% 수준의 자율주행은 상용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0번 중에 한 번 실수하면 사고 나거든요. 사람보다 안전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높은 기준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가끔 실수하잖아요. 근데 AI는 사람보다 실수를 더 적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쓰니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회사는 칩 만드는 회사예요. 하드웨어 회사죠. 물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하지만 핵심은 AI 칩을 파는 거예요. 알파마이어 시스템도 결국엔 엔비디아 칩을 쓰라고 만든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칩 쓰면 이렇게 좋은 자율주행 시스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는 여러 자동차 회사들한테 칩을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다르거든요. 테슬라는 직접 차를 만들고 직접 칩을 디자인하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요. 수직 계열화가 완전히 되어 있는 거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자기네가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강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정할 수 있고 최적화도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머스크가 언급한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 이야기도 정말 중요해요. 현대나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신기술을 차에 넣으려면 먼저 기술을 검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차 디자인에 반영해야 하고, 생산 라인을 바꿔야 하고,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해요. 이게 보통 3년에서 5년 걸려요. 차 한 모델 만드는데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알파마이어 시스템을 발표했다고 쳐요. 이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수준까지 개발되는데 몇 년 걸릴 거예요. 머스크 말대로 99%는 쉽게 가는데 나머지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들이 오, 이거 괜찮네 하고 채택하기까지 또 시간 걸려요. 그리고 실제로 차에 넣어서 양산하기까지 또 몇 년 걸리고요. 다 합치면 정말 5년에서 6년, 어쩌면 그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테슬라는 어때요? 테슬라는 지금 당장 도로에서 달리는 차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FSD 기능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새 차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카메라랑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냥 인터넷으로 업데이트하면 끝이에요. 이게 테슬라의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물론 엔비디아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AI 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고 기술력도 엄청나거든요. 알파마이어 시스템도 분명히 잠재력은 있을 거예요. 근데 머스크가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상용화하고 대중에게 보급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테슬라 커뮤니티 반응도 재밌어요. 처음엔 다들 걱정했다가 머스크가 이렇게 여유있게 답변하니까 안심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역시 머스크는 뭔가 알고 있구나,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머스크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오래,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온 사람이잖아요. 그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인 거죠. 흥미로운 건 머스크가 엔비디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한 거예요. 경쟁사인데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는 게 결국엔 업계 전체한테 좋다는 거거든요. 하늘사만 잘해서는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수 없어요. 여러 회사가 경쟁하고 발전해야 기술도 발전하고 규제도 완화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지는 거죠. 실제로 자율주행 업계를 보면 다들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요. 안전성 문제, 규제 문제, 기술적 한계, 소비자 신뢰 문제 등등. 한 회사가 돌파구를 찾으면 다른 회사들도 따라오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머스크가 엔비디아의 성공을 바란다고 한 것도 어느 정도는 진심일 거예요. 엔비디아 알파마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직 많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프로그래밍했다면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예요. 테슬라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의 양과 질이에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거든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더 똑똑해져요.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달리는 수백만 대의 차로부터 매일같이 데이터를 받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자산인지 몰라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 데이터 격차를 메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머스크가 아마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라고 덧붙인 거예요. 5년에서 6년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자율주행 개발이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머스크도 예전에는 내년이면 완전 자율주행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가 계속 미뤄졌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결국엔 여러 회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시킬 거예요. 테슬라는 카메라 위주로 가고 웨이모는 라이다 센서를 쓰고 엔비디아는 칩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여러 기술을 조합해서 쓰고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죠. 테슬라의 강점은 실전 데이터예요. 실제 도로에서 실제 운전자들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데이터. 이건 시뮬레이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 이상한 도로 표지판들, 특이한 교통 패턴들, 이런 게 다 데이터로 쌓여요. 웨이모의 강점은 라이다 센서예요. 더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죠. 대신 비싸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엔비디아의 강점은 AI 칩 기술이에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칩을 만들 수 있죠. 전통 자동차 회사들의 강점은 자동차 제조 경험과 브랜드 신뢰도예요. 근데 머스크가 지적한 것처럼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실제로 상용화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실험실에서 작동하는 거랑 실제 도로에서 24시간 안전하게 작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율주행이 정말 어려운 게 인간의 직관적인 판단을 AI가 따라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 중인 도로에서 작업자가 손짓으로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걸 AI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신호등이 고장나서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정리하는 상황도 이해해야 하고요. 이런 예외 상황들이 무한대로 많아요. 테슬라가 FSD 개발하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엔비디아도 똑같이 겪을 거라는 게 머스크의 예측이에요. 그리고 그게 몇 년은 걸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들이 채택해서 양산하기까지 또 몇 년, 다 합치면 5년에서 6년, 어쩌면 그 이상. 시간 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엔비디아 알파 마요가 정말 테슬라한테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 머스크 말대로 한참 걸릴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태주였습니다.